4주차 식품영양학 단백질 챕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꼭 먹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인에게는 8가지, 어린이에게는 2가지가 더 필요해서 1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는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신, 로이신, 이스로이신, 트리토판, 바일린, 트레오닌, 메치오닌, 페니알라닌, 아르기닌, 히스티딘 등 이렇게 10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꼭 외워주시는데,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르기닌과 히스티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체의 성분으로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 때는 꼭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지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키가 크고 한 것도 제가 성장기에 그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키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를 먹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성장기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고기를 먹고 싶어집니다. 정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성장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11살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남학생은 조금 늦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늦게까지는 한 25살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할머니들,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시대에는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키가 충분히 크지 못했죠. 근데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몸집도 크고, 아주 그 피부도 탄력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그 잘 먹은 그 아이들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단백질 공급이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고기 먹기 어려운데 우리 집에서도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는 우유도 거의 필수 식품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계란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청 단백질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알부민인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우리 혈액의 단백질, 우리 피가 빨간 이유, 이거는 그 단백질 성분 때문에 이렇게 빨갛고요. 거기에 어떤 혈청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이에게,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이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피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 있잖아요. 우리 소화할 때 필요한 아밀라아제라든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는 아밀라아제라고 말씀드렸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프로테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효소들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몸의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꼭 필요한 성분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1g당 4칼로리의 영양 공급을 하고 있고요. 체액과 혈액의 중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혈액의 pH는
7.4를 항상 유지하고 있지요. 이렇게 체액을 중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단백질에 의해서 된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삼투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권장량은 그럼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은 전체 열량의 65%를 먹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질은 15%를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증은 거의 없고요. 결핍증으로서 카시오카, 그 다음에 성장 정지, 피부, 머리카락의 변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오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뼈와 근육이 없고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영양 결핍의 상태가 있는데요. 이때 아기들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보내는 것이 분유입니다. 그래서 분유는 우유를 건조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분유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유 보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분유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 우유에 카제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에 유리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칼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숱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색깔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단백질 공급의 상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을 이 사람이 영양의 결핍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머리카락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 공급이 충분히 잘 돼야지만 이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그 윤기도 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꼭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단백질을 특히 잘 먹어줘야 되는 이유는 아주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이제 영양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단백가, 생물가, 표준 단백질 이렇게 분류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단백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중에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있고요. 달걀이 100이고 소고기가 83, 우유가 78, 백미가 72, 밀가루가 47, 닭고기가 87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흡수된 질소가 체내에서 얼마나 보유되나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생물가는 흡수된 질소량분의 보유된 질소량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달걀이 100입니다. 그래서 달걀이 100이고요. 쇠고기가 79고 감자가 67, 닭고기가 79, 쌀이 73, 우유가 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질소의 양을 가지고 따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그 어떤 질을 평가할 때 단백과 생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체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함유한 그런 단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또는 그 계란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그러면 단백질을 얼마나만큼 먹어줘야 되느냐? 전체 열량의 15%를 먹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몸무게의 1kg당 을 g으로 바꾼 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생선은 5토막을 먹어야 되고요. 쇠고기는 300g을 먹어야 되고 우유는 10잔, 계란은 8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먹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그거와 함께 뭐를 먹게 되면은 지방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식품은 단백질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방과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가슴살을 왜 먹으라고 하냐면은 닭고기 가슴살은 가슴살만 딱 떼면 지방이 없이 단백질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많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이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공급은 되지만 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삼겹살을 예를 들자면 사이사이에 그 단백질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방층이 3겹이 들어있는 게 삼겹살이죠. 그래서 이 삼겹살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더불어서 섭취될 수 있는 것이 지방이지요. 그래서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내는 식품이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열량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기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지방량은 줄이면서 고기만을, 단백질만을 먹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면 되느냐? 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이나 두부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160g, 그래서 숟가락으로 치면 16큰술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두부는 한 모하고도 3분의 1모를 먹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콩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은 아미노스코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콩 단백질은 또 질의 면에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성 단백질만을 가지고 단백질의 기본식품으로 하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그 단백질 식품 중에서 지방을 떼어낸 다음 요리를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조리 과정을 통해서 삶아서 지방을 좀 뺀 다음에 요리를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구이를 해서 먹게 되면은 이 구이는 지방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구워지기 때문에 섭취할 확률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구이를 먹는 것보다는 삼겹살을 드실 때 물에다가 삶아서 기름을 뺀 다음에 드시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리법을 통해서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물에 삶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을 끓이거나 할 때 양지머리나 이런 것도 오래 끓여서 아미노산 맛을 우려서 먹는 건데 그 국물을 식히게 되면은 지방이 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그 국물에다가 국을 끓여서 먹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삼계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계탕도 끓이게 되면은 지방층이 위에 뜨는데요. 그 지방층을 살짝 걷어낸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조리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해야지만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담백가라든가 생물가를 따져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단백질이라든가 달걀의 단백질을 드시는
드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흰자를 드시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달걀 흰자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될 때는 이렇게 달걀 흰자만 먹든지 우유 중에서는 저지방의 우유를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단백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의 그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습 자료에 단백질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수업 자료로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 내용은 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답을 쓰실 때 답을 잘 모르시겠다면 먼저 시간에 배운 이 학습 자료를 참고하셔서 그 답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은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을 영양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완전 단백질과 부분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은 생명 유지, 발육, 생식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얘기한다고 했죠. 우유의 카제인, 계란의 알부민, 콩의 글루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가 있는데 성인에게는 8가지, 어린이에게는 10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8가지 꼭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체의 성분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혈청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효소나 호르몬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물질은 이 단백질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백질의 단백과 그리고 생물가를 통해서 단백질의 영양가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무게 1kg당 1g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라면 60g을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다 보면은 거기에 지방을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조심해서 단백질 섭취를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죠. 고기의 부위 중에서 지방이 적은 부분을 드셔야지 되겠고 조리를 할 때 있어는 물에 끓여서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조리법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주차 수업 단백질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